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태환이고요. 오늘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파이썬으로 지리 정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 4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모든 데이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 혹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환경들은 모든 것을 위치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동작하고, 활동하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더라도요. 이를테면 내 주위에서 1km 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는가? 혹은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무엇일까? 혹은 어떤 제가 어떤 이벤트라 하면 행사를 뜻하기보다는요. 무엇인가 그 유현진이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유현진의 연봉은 어떤 세금 구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일까? 혹은 35분 안에 여기로부터 35분 안에 배송 가능한 지역. 이를테면 특정 체인점이 그 주문을 받았을 때요. 이제 그 주문이 35분 안에 배송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35분 안에 배송 가능한 지역의 주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혹은 최근에 이제 기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비가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홍수 다발 지역인가? 혹은 우리 주변에 홍수 다발 지역이 있는가? 혹은 홍수 다발 지역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인가? 혹은 자동차 사고가 위치와 관련된 자동차 위치, 지역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의 빈도가 높은 곳은 어디인가? 혹은 속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어떤 지역은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과속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한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다양한 요소로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회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각화와 더불어져서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위치 기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아젠다를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은 오토노머스 DB, 저희가 데이터를 지요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소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겁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클라우드, OCI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공간 정보를 관리하고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데모는 간단하게 두 개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사고 분석인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자동차 사고가 이제는 그 어, 속도를 과속 운전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용률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고용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지 그리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라클에서도요 다양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OCI 클라우드에서 지향하는 바는요 오토너머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오토너머스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민이라든지 관리 포인트 상당히 줄이면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클라우드 버전이고요.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지속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파셜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키밸류 스토어라든지 제이슨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오라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애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가장 빠른 소프트웨어는 현재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지리 정보라든지 그래프 정보라든지 혹은 키밸류 스토어라든지 제이슨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다 그러면요. 하나의 효과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속도,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덱스 기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옵티마이저에 대한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돼서 하나의 SQL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오스파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라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오스파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9i부터 오라클 지오스파셜 정보를 지리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요. 이 안에서 지오 정보를 운영하고 SQL로 조회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포인트라든지 라인이라든지 특정 다각형, 폴리곤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물의 지오펜싱,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에 대한 트래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오 코딩에 대한 어드레스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리니어 레퍼런싱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존의 GIS 정보, 지오스파셜 정보를 관리하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지리 정보, 그리고 지리 정보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툴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지리 정보를 넣어놨습니다만 기존에는 아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지리 정보를 관리하셨다는 것이 이제 많이 듣지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유는요. 지오스파셜 스파셜 네트워크 옵션이라고 해서 이제 지리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별도의 옵션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옵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시더라도 이런 스파셜 옵션을 구입하시거나 그런 활성화시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근데요,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이 오라클 블로그에 공시되어 있는 작년 12월 5일에 발표된 그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 5일자부터 지오스파셜에 대한 옵션이 모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그런 옵션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런 라이센스와 상관없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이런 기능이고요. 전반적인 지오스파셜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레파지토리로부터 지오 정보까지 포함한 그런 데이터 처리를 관리를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스파셜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지오 로케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그런 UI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시고요.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하시는 것도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오늘의 세미나의 취지는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현재 OCI라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데이터 자체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DB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 환경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파이썬을 동작하는 곳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분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돼요. 하나는 직접 VM에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시고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VM,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DBCS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어요. 이때는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프로비저닝이 될 뿐만 되고 관리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어를 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태라 그러면 DBCS,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고도화돼서 용량이 더 큰다 그러면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엑사데이터 환경의 서비스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자동화가 가장 많이 되고 사용의 편리성을 높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는 사용하기 편리한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단은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보시면 저희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요. 하나는 ATP, ADW 잠깐 메뉴로 볼까요? 저희가 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하면은요.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프로세싱, 그리고 제이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요. 관리 편의성을 높여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어떤 특정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 DW 기반의 데이터 분석, 대용량 쿼리라든지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OLTP, 그런 온라인 트랜잭션이라든지 빠른 입출력, 이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그런 특성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ATP,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는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큐먼트 DB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제이슨 기반의 다큐먼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제이슨, 다큐먼트 DB를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옵션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설정이 된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는 오늘은 오토노머스 DB를 가지고 이제 데모를 진행할 거고요. 파이썬, 저희가 데이터 자체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저장되고 조회되는지는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이 있나, 지리 정보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다면 최근에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그런 파이썬 쪽에 대한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발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리 정보, 지오스파셜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대표적인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지도에 대한 화면 출력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화된 그런 프레임워크로 지오장고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출력에 대한 표준화라는 것들은 샤프리라든지 지오판다스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네 가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요, 샤플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오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지오 정보에 대한 그런 관리를 입출력을 관리하고 표준화된 포맷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샤프로 이용합니다. 지오 정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JSON이라든지 WKT, WKB 이 세 가지 형태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WKT는 JSON은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잘 편히 아실 것 같고 WKT 같은 경우는요. 그 웰known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를 사람이 인식하기 편하게 편리하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포맷이고요. WKT로 변환된 것들은 저희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좋은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즈가 좀 크죠.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많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WKB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된 것들을 WKT, 가독성이 좋은 것으로 변환을 하거나 JSON으로 변환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환을 담당해 주는 것이 샤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오 판다스는요. 판다스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 기존의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회하거나 그리고 정리할 때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판다스고요. 판다스는 기존의 테이블과 같은 2차원 데이터, 행과 로로 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관리하거나 변환시키는 용도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지리정보, 공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좀 더 특성화된 형태로 확장한 것이 지오 판다스입니다. 그래서 지오 판다스를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그 공간이라는 것에 매핑을 해서 공간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지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지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지도와 매핑한다든지 시각화한다든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셀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겠고요. 샤프리로 입력되어 있는 어떤 포맷의 데이터를 지오 판다스를 통해서 지리적인 연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고요. 좀 뒤에 지오 판다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제 그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파이셀입니다. 파이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리 공간, 지오스파셜, 지리 공간의 데이터를요,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리적인 통계, 시공간적인 통계, 시공간적인 데이터 탐색,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요, 지오스파셜 오토 코렐레이션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공간 자기 상관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특정 셀, 그 특정 지역을 특정 블록 단위로 나눠서 이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 특정 셀이 주변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많이 갖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수량화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분포에서의 그런 형질의 변화라든지 어떤 데이터의 변화라든지 영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파이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파이셀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조회한다 그러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것이 CX 오라클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CX 오라클은 오라클 파이썬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라이브러리고요. 현재 깃허브에서 오픈소스 형태로 이제는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 개발 주체는 아무래도 오라클이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이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기능들, 현재 여기서 보시는 SDO 지오메트리, 얘가 지오스파셜로 관련된 그런 객체인데요. 이런 특수한 객체들을 처리하는 기능이라든지, 블랍 타입을 처리하다든지 제이슨 처리라든지 혹은 어드밴스 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어떤 AQ라는 큐인과 같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다큐멘터를 탕생하는 SDO라는 타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연관된 기능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듈이 CX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CX 오라클, 그리고 샤프리, 그 다음에 지오판다스, 파이셀 이 네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파이썬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그 분석을 어떤 그 서버에서 할 거냐, 어떤 컴퓨팅 자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이썬 계열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주피터 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주피터 랩 환경, 파이썬에 대한 최신의 개발 환경이 세팅된 그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주피터 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CPU에 대한 쉐입과 GPU를 선택하셔서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에서는 컴퓨팅 자원이 데디케이트하게 할당이 되고 그 자원 안에서 원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요. OCI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저장소와 서비스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 통합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데이터 분석 환경이고 협업 체계고, 그리고 기업형 개발 환경,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AR을 지향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데모에서는요, 그 정보들은 지리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은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쿼리해보고 그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오스파셜 정보들은요, 파이썬에서 로딩을 해서 처리할 거고요. 이 파이썬이 로딩하는 것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해서 처리할 겁니다. 지금 오늘 하는 데모들은요,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오라클 트라이얼 그 500불에 해당하는 오라클 트라이얼 계정 크레딧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이 계정 안에서 자유롭게 그 오늘에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트라이얼 계정을 한번 등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이 끝나면 현재 있는 그런 장표와 PPT와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PDF 이 세 가지 형태를 메일로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데이터 사이언스를 볼게요.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OCI의 어드민 콘솔이고요. 그 OCI에서 OCI에 대한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런 UI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메뉴를 통해서 각 서비스를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데이터와 AI의 데이터 사이언스 탭에 가보시면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직접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노트북, 주피터 랩 환경을 바로 만들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하면 열리고요. 제가 지금 하나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열린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데이터 분석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 이미 주피터 랩을 사용해 보셨다고 그러면 주피터 랩인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OCI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경우에는요, 파이썬 기반의 그 분석 환경이 있으실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VM에다가 원하시는 환경을 직접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최신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피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주피터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사용해 보시면 바로 분석 환경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오늘은 그 자동차 미국에서요 발생하고 있는 미국 전역의 자동차 사고 정보를 오토노머스 DB에 넣어놨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과연 속도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무엇인지를 조회해 보고요. 이것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중에서 데이터 과속이 전체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과속 때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그쪽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해보는 그런 예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제가 앞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이미 적재를 시켜놨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현재 이 주피터 노트북에 사용하는 그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 CX 오라클, 판다스, 지오 판다스, 매프롭 LIB, 뭐 데이터를 DB 연결시키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리고 변환시키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매프롭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래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파이셀은 데이터 사이언스용이고요. 그리고 넘파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ADW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ADW 안에서 월넛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넛에 대한 파일, 월넛에 대한 전자지갑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정보와 그리고 설정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런 파일을 다운받아서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접속 정보,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TNS 네이머, 그 설정 파일에 위치한 위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SID, 그리고 유저 정보, 패스워드, 이 세 가지 파일을 올려놓은 이런 크리덴셜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 정보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요.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아무 DB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오픈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파일로 별도로 그 히든 파일로 저장해 놓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불러 쓰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보를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DB에서 지금은 그 지오스파셜 정보는요, 지오메트리 정보는 현재 실랍 형태, 그 실랍 형태로 대규모 그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SQL문에서 실랍 형태를 조회해 온 다음에 처리하는 핸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DB 커넥션 할 때는요, 앞에서 벌려드린 크리덴셜 정보로부터 유저, 패스워드, SID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얻어오면 여기에다가 지오메트리 컬럼을 핸들링하는 그런 실랍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요. 그 안에서 커서를 받아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를 하셨다 그러면요, JDBC에서 JDBC 커넥션을 얻어오는 과정과 동일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커넥션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 먼저 그리드 US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US라고 한다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그리드 US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4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드 US는 현재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지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분할하고 있는 하나의 셀입니다. 그래서 400개 이상의 셀로 분할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미국에 대한 그 미국 위치 정보를 이런 식으로 그 SDO 지오메트리 객체 형태로 해서 그 위치 좌표를 이용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위도 경도로 이런 지오메트리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셀에 대한 분할이 만들어져 있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래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는 미국에 대한 정보를 셀 형태로 만들어서 이 안에 어떤 하나에 대한 공간, 셀의 형태로 해서 적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적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어떤
구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시면 이제는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조회해 온다 그러면요.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전체 select에서 여기 보시면 SDO util to WKT geometry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WKB 형태 그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텍스트로 읽기 쉬운 그런 WKT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것이 지금은 이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select 그 다음에 sdo util to wkt geometr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지오메트리 컬럼을 읽어와서 바이너리를 텍스트로 그러니까 읽기 쉬운 형태로 WKT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내장 함수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 컬럼명과 지오메트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쿼리를 만들면 커서에다가 실행을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닫고 이 닫혀 그 지오메트리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건수를 확인해 보면 478건 컬럼은 1개고요. 그 엘리먼트 컬럼은 1개짜리에 478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지구상의 격자가 지도상의 격자가 478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조회해 와서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은 맵플롭 LIV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이미 데이터를 그 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셀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면 네. 그렇네요. 예, 얘가 읽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셀에 대한 위치가 위도 경도상으로 맞춰져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좌표로 만들어집니다. 얘가 하나에 대한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그 위에 지도에 대한 경계면을 하나 더 씌웁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SHP 파일, SHP 형식으로 샤프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시켜서 지도를 겹치면 지도상에서 이렇게 어떤 경계 구역이 할당되어 있는 지역이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격자가 만들어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지오스파셜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데이터를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조회해 오고요. 그 데이터를 지도상에 매핑을 해서 시각화해주는 그런 작업이 상당히 많은 줄을 이루고요. 이런 작업들이 다 전처리 과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발생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러면 사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데이터는요, 파이셀 언더바 MV라는 형태로 테이블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그 테이블 상태를 잠깐 볼게요. 그 테이블을 보시면 네,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이셀 MV 형태 테이블은요, 현재 어떤 자동차 ID, 사건 ID, 사람 ID,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에 대한 사고에 대한 내역, 이것이 속도와 관련된 것이냐, 혹은 사람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나이에 대한 것이냐, 이런 다양한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이유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오메트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도, 경도, 포인트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요, 저희가 쿼리를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구역별로 데이터를 조회해 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이 정도의 쿼리를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지금 아까 전에 그리드 US, 그리드 US를 위해서 격자와 그 다음에 파이셀, 그 파스 파이셀 엠뷰 테이블, 이 엠뷰 테이블과의 조인을 합니다. 그 조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SDO any intersect 그러면 현재 그 지오메트리,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얘가 US였으니까 셀 좌표역 셀 구역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개가 인터섹션 포함하고 있는, 교집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가 어떤 특정 안에, 그 좌표 안에, 구역 안에, 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을 고려해서 두 개의 테이블로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해서 그룹 바이를 하죠. 그룹 바이를 하고요. 이 그룹 바이 할 때 이것이 스피드와 관련된 것이 있냐라고 해서 얘를 썸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로 나눠줘요. 그러면 전체 사고, 한 셀 안에서 나온 사고가 1000건인데 스피드, 속도와 관련된 사고가 500건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50%가 되겠죠. 그리고 50이라는 것으로 지금 평균을 내는, 비율을 계산하는 코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좌표별로 카운트를 셌을 때 10건 이상 되는 것만 쿼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좌표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었는데요. 직교 좌표 중심으로 해서 셀별로 몇 건의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것 중에서 스피드, 속도와 관련된 것, 앞에서 잠깐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스피드와 관련된 것들은 0이면 아니고요. 1이면 스피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이 컬럼들을 전체를 썸해서 이 컬럼의 전체 개수로 나누면 비율이 나올 거고요. 그 비율을 계산해서 셀별로 그룹 바이 하는 것이 이 쿼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드절루에서 쿼리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쿼리를 지금은 다시 그리드 US가 조인을 합니다. 그 조인을 해서 만들면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조회해 와서 보시면 446건, 컬럼은 3개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셀의 아이디, 셀 키고요. 셀 키에 대해서 지금 5건만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10건을 갖고 올게요. 10건을 갖고 오면 지오 판다스로 10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건을 갖고 왔고요. 지금 특정 셀 아이디고요. 그리고 그 셀에서 교통사고, 속도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51%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오메트리, 여기서 지오메트리는 무엇의 지오메트리냐면 Y였죠. 네, 현재 그 셀입니다. 셀에 위치한 격자니까요. 셀의 격자가 되겠죠. 그러면 셀이 갖고 있는 폴리곤에 대해서 위치 정보가 나와 있는, 격자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의 3개 컬럼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오면 이제는 어떤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과속 때문에 발생한 비율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이제 계산을 하면 위에서 저희가 앞에서 줬던 그 미국에 대한 지도 정보와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했던 조회해왔던 플랫들,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없는 것이 있죠. 얘네들은 5% 미만입니다. 5%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데이터 조회를 안 하는 거였죠. 데이터 조회를 안 했으니까 뺐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높습니다. 최대한 68%까지, 50, 한 8%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속도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가 속도 때문에, 과속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는 지오스파셜 정보를 관리해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공간 정보와 이런 격자에 대한 공간 정보와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포인트 정보, 이 두 가지를 인터섹션하는 것을 찾으면 두 가지에 대해서 사건을 공간에 매핑할 수 있고요. 이 공간에 대한 매핑들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통계 처리를 격자 단위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면 이런 식에 대한 공간과 매핑되어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지역은 과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지역에 대한 도로에 대한 형태라든지 혹은 뭐 정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것 같다. 혹은 이쪽은 아무래도 과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시각화였습니다. 여기까지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리 정보, 이 공간 정보를 데이터 분석하는 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스파셜 오토 코릴레이션, 보통은 상관계수, 저희가 코릴레이션은 상관계수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의 코릴레이션 개수가 높다 그러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혹은 마이너스 값으로 크다 그러면 반대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에 대한 값을 만들 수 있는데요. 스파셜에 대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공간 자기 상관계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에요. 그 오토 코릴레이션, 스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이 구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값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높은 값이 나왔다 한다면은요. 이런 식의 구성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것이다. 그러면 얘는 같은 것끼리 묶이는 그런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낮다 한다면 나는 내 주위에 대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 라는 컨셉과 맞습니다. 그래서 값이 낮다 그러면요 이런 식의 산기에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높다 그러면 밀집되어 있는 결과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작다 그러면 상기하는 이런 특징을 갖는데요. 이런 것의 특징으로 한번 그 스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셀에서는요, 스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기본은요, 스파셜 랜덤리스입니다. 모든 것은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확률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설로 시작을 해요. 이 가설은 0이 나오면 이 가설은 분석 결과가 0이 나오면 상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했을 때 그 모런스 I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1은 음의 상관관계, 0으로 좁혀진다 그러면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런 지오스파셜, 교통사 사고 정보를 이용해서 모건 I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I 값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0.352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0.322하나, 352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되게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0.35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 시뮬레이션 된 값을 뿌려보면 현재 저희 데이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모건스 I 값이 정규 분포를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분포를 갖습니다. 그런데 0.35라고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바깥에 있는 거죠. 아웃라이어고요. 이 의미는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산출했던 것이 지역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속도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 비율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포커스를 정할 수 있고요. 그런
과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역적인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 전체 487건 전체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했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셀에 대해서 상관관계 스파셜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446건에 대해서 계산이 나왔고요. 0건부터 20건까지 뽑아보면 0.085, 0.178 하나하나의 상관관계가 지금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약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분위수에다가 맞출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값이 높고 내 주변에 값이 높을 경우에는 1분위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은데 주변은 높다. 나와 주변이 다른 거죠. 그럴 경우에는 2분위에 놓고요. 3분위는 나도 낮고 내 주변도 낮다를 것을 LL로 3분위로 놓습니다. 4분위는 나는 높은데 지역은 낮다. 나만 높은 거죠. 이렇게 놨을 때 저희가 나도 높고 내 주위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얘를 핫스팟존이라고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 나도 낮은데 주위도 낮아 한다면 아무래도 도로는 지역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연속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콜드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좀 낮은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렇게 분리된 값들이 이미 분석된 결과에 이렇게 0부터 20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4분위수, 1분위수, 4분위수, 3, 1, 2 데이터별로 셀별로 위치를 표시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얘를 1분위수이고 스파셜 랜덤리스가 5% 이하 그러니까 특이성이 5% 이하인 걸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5% 이하의 그 특이성을 갖는 그 굉장히 좀 사고와 그 속도와 그리고 어떤 랜덤 스파셜 랜덤리스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추리는 조건으로요. 0.5보다 작고 그리고 1분위수 핫존에 위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의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셀들 여기 있는 부분들이 현재 지역적으로 상당히 과속으로 인해서 나오는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곳들입니다. 아무래도 대도시 주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그 과속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피거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얘네들이 핫존이 될 것 같고요. 플레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제가 잘못됐네요. 콜드인데 잘못 났습니다. 콜드 스팟인데요. 3분위 나도 낮고 주변도 낮은데 그것에 대한 연관성이 5%보다 클 때, 굉장히 작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아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앞에서 필터를 했으니까 콜드 스팟은 3분위로 된 것들을 골라 놓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3분위로 구성된 것과 스파셜 랜덤리스가 5%보다 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역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교통사고는 발생을 하지만 과속과 관련된 그 사고는 굉장히 미비한 지역이다. 그래서 콜드 스팟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지역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예산을 줄이거나 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이런 식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필 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조회해 와서 셀별로 데이터를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 분석해서 콜드존과 핫존을 찾아내서 시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데이터를 종료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약간 이제는 지오스파셜을 할 때요, 스파셜 템포럴, 그래서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는
처리하는 그런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는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발생한 실업률에 대해서 이제는 데이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14년치의 데이터를 실업률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실업률이 있을 경우에 그 시점별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을 과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예제보다는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오스파셜을 관리하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겠다는 측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봤듯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그런 크리덴셜 파일에 대해서 지금 접속 정보를 갖고 왔고요. 그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 정보를 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했다듯이 그 아웃풋 타입 실랍 핸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랍 타입에 대해서는 이런 API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변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실랍 핸들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ADB 커넥션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하면 지금 이제 커넥션이 맺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을 갖고 와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10건의 데이터 조회해 봤는데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원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는 그 BIS unemployment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얘가 국가별로 주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실업률을 계산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전체 99만 3천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번 관심주 앞에서 그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관심 지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특정 지역, 이를테면 미국 전체를 다 하지 않고요. 캔사스와 미주리와 오클라호마, 테네시, 그리고 켄터키, 아칸소 이 6개의 주가 있고요. 그 주에 대한 경계로부터 100마일까지 지역을 대상 범위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에 대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DO, Aggregation Union.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매트릭에서 이런 지오메트리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일을 기준으로 100마일까지 커진 상태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합치는 그런 관계고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한번 잠깐 데이터를 볼까요?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56개 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경계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6개 주에 대한 것과 위도 경도에 대한 점들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각형에 대한 폴리곤을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조회 조건은 뭐냐면 위치가 아까 이런 둘, 셋, 넷, 다 여섯 개에 대한 줄을 대상으로 해서 얘가 지오메트리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요. 유니온을 하고 그 경계로부터 100마일이면 하나가 어떻게 되죠? 100마일이면 30km인가요? 네. 30km까지의 경계를 늘린 부분을 네, 관심 영역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WKT, 웰롱 텍스트 지오메트리, 가독성이 좋은 지오메트리로 변환을 시켜서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관심 영역을 하나의 그런 폴리곤으로 딱 찍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폴리곤에 대한 것은 위도 좌표로 경계 좌표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만든 그림은요, 약 이런 형태로 띕니다. 지금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잘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앞에서 있던
US48 쉐입과 결합을 해서 시각화를 시키면 전체 6개의 주에 대해서 여기를 범위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지금 경계가요. 딱 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해 와서 또 어떤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 볼 건데요. 이를테면 1966년부터 2018년까지 14년치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올 겁니다. 조회를 해올 거고 그것에 대해서 피봇을 할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들 다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어느 데이터만 한정을 하냐면 이 쿼리 안에서 캔사스와 여기에 돼 있는 것 중에서 마일이 100마일까지 포함된 지역이라고 저희가 추가를 했죠.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 any intersection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오메트리와 이 값이 그 B값 B의 지옴 그러니까 실업률의 지옴이 동일한 지역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조회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업률에 대해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역 안에서 발생한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전체를 갖고 오는 쿼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은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연도가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얘를 이제는 피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와 그 다음에 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피봇을 처리를 해서 완전한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주와 국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쭉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지오메트리로 인해서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전체로 조회가 될 겁니다. 한 몇 건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FD. 아, 네.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네.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는 이것들을 지역별로 이제는 그 시기별로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격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12년, 14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업률에 대한 것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퀀타입 100분위 수로 해서 만들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색상으로 어느 것이 실업률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을 만들고요. 그 관심 지역으로부터 네, 관심 지역으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시각화하는 이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뭔가가 떠 있네요. 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나가면요. 마르코브 체인. 여기서 마르코브 체인은요. 하나의 상태는 이전에 대한 상태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기서는 지금 연 단위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상태가 1년 전의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마르코프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은 되게 단순합니다. 구름이 낀 날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 날에 구름이 낀 것이 10%다. 그 다음 날은 비가 올 확률이 50%고요. 구름 낀 날, 썬데이, 그 맑은 날이 다음 날 맑은 날이 될 것은 40%의 확률로 갖는다.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가지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 마르코브 상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계월 정보로 각 지역별로 어떤 실업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다 그러면 1271개에 대해서 5개의 분할 구간으로 만들면 14년치의 데이터에 대해서 1271개의 로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전치, 트랜스포즈를 딱 시킨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이제 피벗 시키는 거죠. 피벗 시키면 1271개에 대해서 14개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처리하면 맨 마지막에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코브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맨 마지막에 특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실업률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눴거든요. 5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5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위가 5구간일 경우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역이 실업률이 5구간일 경우에 내가 5구간이 될 확률이 60%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위에 대한 환경 영향이 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암시하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곳에서는 주위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잘 받지 않지만 못 사는 경우에는 주위에 대한 것이 5등급이 되면 나도 5등급이 될 확률이 높겠다. 그런데 주위가 여기 같은 경우는요. 4등급일 경우에는 주위가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4등급이 될 확률은 60%가 아니라 50%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것을 머신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런 식의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했던 얘기는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오스파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 지오스파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쿼리를 하든지 이런 통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셀 단위, 지역 단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쿼리를 사용했었죠. 지금 이제 처음에 예제에서 도로교통의 경우에는요. 교통사고가 난 곳과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주는 셀과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룹핑해서 특정 지역에 발생한 데이터 건수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주 단위로 데이터가 3개 비율을 계산했고요. 이 공간과 매트릭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콜드존과 핫존을 상관관계를 통해서 콜드존과 핫존을 구분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과 공간도 관심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영역을 할 때 지역 정보에 대해서 네, 이렇게 주 단위로 지역을 통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경계 정보 폴리곤 이런 형태 안에서의 데이터를 조회해 와서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정보를 정리를 했고요. 이 시계열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특정 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마르코브 체인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데모를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나의 예로 클라우드상에서 그런 지오스파셜 정보를 관리하고 조회하고 그리고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예제를 좀 다룬 것 같습니다.